어떤 회로에 VT는 150sin 오메가-t 볼트의 전압을 가하니 IT는 6sin 오메가-t 마이너스 30도 암페어의 전류가 흘렀다. 이 회로의 소비 전력은 약 몇 와트인가? 자, 이 문제에서 바로 소비 전력, 유효 전력을 물어보았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유효 전력 또는 소비 전력을 구하는 공식을 아셔야 되겠죠. 예, 소비 전력, 이걸 P라고 하죠, P. 소비 전력은 바로 VI 코사인 세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소비 전력 P는 VI 코사인 세타다. 그때 요 V와 I, 전압과 전류의 값은 바로 최대값이 아닌 시료값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시료값. 예, 시료값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세타는 전압과 전류의 뭐다? 위상차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전압의 시료값. 지금 전압의 최대값이 150V죠. 150. 최대값이 150이에요. 근데 시료값을 구해야 되니까 바로 최대값을 얼마로? 루트 2로 나눠준 것이 바로 시료값인 거죠. 그래서 루트 2분의 150이에요. 곱하기. 자, 이건 전류의 시료값. 근데 지금 전류의 최대값이 6이죠. 그러니까 시료값을 구하려면 마찬가지로 루트 2분의 6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자, 곱하기 코사인. 자, 몇 도냐? 자, 위상차인데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예요. 자, 근데 지금 자, 전압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여기가 오메가-t죠. 자, 보세요. 오메가-t. 지금 위상차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메가-t고요. 그 다음에 전류는 오메가-t 마이너스 30도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빼주면 돼요. 오메가-t 마이너스 30도. 지금 위상차, 차이를 구하는 거니까. 그리고 절대값을 해줘야 돼요. 절대값. 차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값. 그럼 여기서 오메가-t와 오메가-t 없어지죠. 플러스로 바뀌죠. 그러면 위상차는 얼마가 된다? 30도가 위상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대입하실 때 코사인 30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하시게 되면 자, 대략적으로 390이라는 값이 나오죠. 390W가 바로 이 회로의 소비 전력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정답입니다. 전자 유도 현상에서 코일에 생기는 유도 기전력의 방향을 정의한 법칙은 자, 1번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2번 플레밍의 왼손 법칙, 3번 렌츠의 법칙, 4번 패러데이의 법칙. 자,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같은 경우는 이거는 발전기 원리죠, 발전기. 자, 발전기 원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것은 유도 전류. 자, 유도 전류의 방향을 결정해주는 법칙인 거죠. 그죠? 유도 전류의 방향이에요. 그 다음, 플레밍의 왼손 법칙 같은 경우는 전동기 원리죠? 전동기. 자, 전동기의 원리로, 자, 이것은 바로 힘의 방향이죠. 힘의 방향. 힘의 방향을 결정해주는 그러한 법칙입니다. 그 다음, 3번은 렌츠의 법칙이죠? 바로 이 렌츠의 법칙이 유도 기전력의 방향을 정의한 법칙이죠? 정답은 3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 4번에 패러데이의 법칙 같은 경우는 바로 유도 기전력의 크기를 결정해주는 그러한 법칙입니다. 그래서 유도 기전력의 방향을 정의한 법칙은 3번의 렌츠의 법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와트세크와 같은 것은 자, 여기 보세요. 자, 1와트세크입니다. 자, 1와트 자, 세크라고 하는 건 뭐냐? 자, 1와트의 전력을 1초 동안에 소비하는 일의 양이 바로 1와트세크인데 자, 뭐다? 1와트세크와 같은 것이 바로 1줄과 같은 거죠. 그런데 우리 이 줄이라는 단위가 뉴턴 곱하기 미터랑 같다고도 했었죠. 뉴턴 미터. 그래서 1뉴턴의 힘으로 1미터를 이동하는데 필요한 일의 양이 바로 1줄이었던 거죠. 1줄은 1뉴턴미터랑 또 같고요. 1와트세크도 마찬가지로 1줄과 같습니다. 그래서 1와트세크와 같은 것은 1번의 1줄이 정답이 되는 거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접점 기호의 명칭은 자, 이제 그림에 보이시는 게 이게 어떤 접점이냐면은 바로 리미트. 이게 리미트 접점이죠. 리미트 스위치. 이거를 이제 기계적 접점이라고 하는데
자, 기계적인 자, 접점이라고 하는데 지금 보기를 보시면 자, 이러한 용어가 없어요. 리미트 스위치도 아니고 뭐 기계적 접점도 아니에요. 봤더니 자, 수동 스위치냐? 수동 스위치인지 자동 스위치인지를 물어봤고요. 그리고 A 접점인지 B 접점인지. 자, 일단 지금 이 접점이 위에 있죠.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 붙어 있죠. 위에 있기 때문에 일단 접점은 무슨 접점이다? A 접점이다. 그래서 B 접점이라고 써 있는 것은 정답이 아니에요. B 접점은 틀렸죠. 예, 위에 붙어 있기 때문에 A 접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리미트 스위치 같은 경우는 수동 스위치가 아니라 자동 스위치죠. 자동 스위치이기 때문에 자동 스위치 A 접점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접점 기호의 명칭은 3번에 자동 스위치 A 접점을 정답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60Hz의 3상 전압을 전파 정류하면 맥동 주파수는 자,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4가지 케이스로 볼 수가 있는데 자, 보시면 자, 단상 반파가 있고요. 단상 반파. 그 다음에 단상 전파. 그리고 3상 반파. 다음 3상 전파. 이렇게 4가지 자, 파형으로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어요. 그때 이 맥동 주파수를 보면 맥동 주파수로 보자면 일단 단상 반파 같은 경우는 이제 F입니다. F. 단상 전파가 2F죠. 그리고 3상 반파가 3F예요. 그리고 3상 전파가 6F인 거죠. 그때 이 F가 바로 이제 기본파인데 지금 여기서 헤르츠가 몇 헤르츠냐면은 60Hz라고 했죠. 60Hz. 그러니까 F가 60Hz인 거예요. 그러면 자, 단상 반파인 경우는 60Hz가 되겠죠. 그리고 단상 전파인 경우는 120Hz. 그리고 3상 반파인 경우는 3배니까 180Hz. 그리고 3상 전파인 경우가 얼마다? 360Hz다. 그래서 3상 전파를 지금 물어봤으니까 뭐다? 예, 정답은 360Hz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에 따라서 이게 그 주파수가 60Hz가 나올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50Hz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그러니까 이 360으로 암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맥동 주파수를 구는데 지금 기본 주파수가 50Hz라고 했다. 이렇게 나왔을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50Hz니까 여기는 단상 반파는 50Hz가 되겠죠? 50. 단상 전파는 100Hz. 그리고 3상 반파는 150Hz. 그 다음 3상 전파가 6배니까 300Hz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물어본 주파수가 50Hz인지 60Hz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항상 정답이 3상 전파는 무조건 360이라는 것이 아니라 기본 주파수가 몇 헤르츠인지를 잘 구분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배수 2배, 3배, 6배 이렇게 해서 정답을 고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60Hz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에 360Hz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한 상의 임피던스가 16 플러스 J12옴인 Y결선 부하에 대칭 3상 선간전압 380V를 가할 때 유효 전력은 약 몇 킬로와트인가? 자, 문제에서 유효 전력을 자, 물어보았습니다. 이거는 바로 3상, 3상 교류에서 자, 유효 전력을 물어봤죠. 자, 그럼 먼저 자, Y결선입니다. Y결선. 자, Y결선일 때 그때 상전압과 선간전압의 관계 그리고 상전류와 선전류의 관계를 알아야 되겠죠. 그럼 Y결선인 경우는 바로 선간전압은 상전압의 몇 배예요? 루트 3배인 거고요. 그리고 반면에 선간전류는 상전류 어때요? 같은 거죠. 그렇죠? 예, Y결선일 때 선간전압은 상전압의 루트 3배고요. 그리고 선간전류, 선전류와 상전류는 뭐다? 같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유효 전력을 구하는 걸 아셔야 되는데, 자, 유효 전력 P는, 자, 유효 전력이에요. 유효 전력 P는 지금 이게 3상이니까 3 곱하기, 자, IP의 제곱 곱하기 뭐다? R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 공식을 이용해서 바로 유효 전력을 구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요 R, 저항의 값은 우리 알고 있어요. 저항. 뭐예요? 저항이 16이죠. 요 16이 저항이고요. 그리고 12라는 값이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리액턴스인 거죠. 리액턴스. 그렇죠? 저항값은 16인 겁니다. 그럼 우린 뭐만 알면 돼요? IP, 상전류만 구하면 이제 우리 유효전력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보실게요. 자, IP는 자, 상전류는 자, 임피던스의 크기죠. 임피던스의 크기분의 바로 뭐로 구할 수 있다? 네, 상전압으로 구하는 거죠. 그런데 자, 상전압은 자, 선간전압의 얼마다? 루트 3분의 1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쓸 수 있냐? 이것은 루트 3 곱하기 임피던스의 크기 분의 선간전압을 구할 수 있죠. 왜냐면 지금 선간전압이 380이니까. 자, 그럼 대입을 해보면 380V입니다. 선간전압이 380 나누기 루트 3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임피던스의 크기인데 우리 임피던스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냐? 임피던스의 크기는 루트 R제곱 플러스 X제곱인 거죠. R제곱 플러스 X제곱. 그러면 R값은 16인 거고요. X가 12인 거예요. 그래서 대입을 해보면 자, 루트 자, 16의 제곱 플러스 12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렇죠? R제곱 플러스 X제곱. 자, 이걸 계산하시게 되면 자, 이 값이 얼마 나오냐? 대략 10.97 정도가 돼요. 10.97A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뭐다? 상전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식에 바로 대입을 해보죠. 3 곱하기 상전류의 제곱이죠. I제곱 R이. 그래서 I제곱 R이니까 그럼 10.97의 제곱이 되고요. 곱하기 그 다음에 저항이 얼마라고요? 16. 그렇죠? 16옴. 16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게 되면 자, 이 값이 얼마 나오냐? 이 값이 대략 5776점 요게 4와트가 돼요. 4와트.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단위가 바로 킬로와트로 물어봤죠? 킬로와트로 물어봤으니까 얼마다? 5.8 정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5.8 킬로와트. 그래서 정답은 1번의 5.8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전력계법을 이용한 평형 3상회로의 전력이 각각 500kW 및 1100kW로 측정되었을 때 피상 전력과 부하의 역률은 각각 약 얼마인가?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생소할 수가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우리 이 전력계법에서는 단순하게 바로 유효 전력을 구하는 것만 우리는 쉽게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유효 전력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피상 전력을 자, 물어봤어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자, 유효 전력을 유효 전력을 물어봤다고 했으면 유효 전력은 바로 P1과 P2를 더한다라고 했죠? 그죠? 유효 전력은. 그러면 지금 P1이 500kW고 P2가 1100kW니까 더하면은 1600kW예요. 자, 이게 뭐라고요? 바로 유효 전력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유효 전력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피상 전력을 물어봤죠? 자, 공식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자, 피상 전력이에요. PA라고 쓸게요. 피상 전력. PA는 2 곱하기 루트 P1의 제곱 플러스 P2의 제곱 마이너스 뭐다? P1 곱하기 P2다. 이제 이겁니다. 이게 피상전력. 이 전력계법에서 피상전력 구하는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전기 기사를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 공식이 많이 익숙하겠지만 소방을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 공식이 좀 생소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시험에 나왔으니까 앞으로 이제 공식 암기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계산해 볼게요. 자, 2 곱하기 루트 자, P1이 500이고요. P2를 1100으로 놓을게요. 그러면 500의 제곱 플러스 1100의 제곱 마이너스 그 다음에 500 곱하기 1100이 되는 거죠. 이렇게 P1의 제곱 플러스 P2의 제곱 마이너스 P1, P2 이렇게 구한 거예요. 그러면 자, 피상전력이 얼마 나오냐? 이거를 계산하시게 되면 대략적으로 이 값이 1907.9가 나옵니다. 단위는 킬로볼트 암페어. 이렇게 해서 1907이 있는 거는 이거 하나밖에 없네요. 그럼 당연히 역률은 몰라도 정답은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역률은 또 어떻게 구하냐, 역률. 역률 같은 경우는, 자, 역률. 자, 역률을 우리 코사인 세타라고 하죠? 역률. 코사인 세타는 바로 피상전력분의 예, 유효전력으로 구하죠. 맞나요? 역률 코사인 세타는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이다. 그러면 자, 피상전력이 나왔죠. 1907.9kVA 나왔고요. 자, 유효전력은 얼마야 돼? 무효전력은 1600 나왔죠? 유효전력 1600. 이걸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자, 얼마 나오냐? 이 값이 0.8386 나옵니다. 0.8386 나오니까 이거를 이제 퍼센테이지로 하면 83.9% 정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률 83.9%가 나오게 됩니다.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논리식과 같은 것은 논리식과 똑같은 걸 찾는 건데 바로 부울대수의 정리를 이용해서 같은 논리식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지금 이 논리식 자체가 X는 A와 B의 곱인데 바가 되어 있죠? 자, 이것은 바로 자, 어떠한 법칙을 이용할 수가 있냐? 바로 드모르간의 법칙을 이용해서 이 논리식을 변형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어떻게 변형을 시켜주냐? 자, 보세요. A 위에 바가 있죠? A 위에 바가 있으니까 A의 자, 바가 되고요. 그 다음 논리의 곱이죠? 예, 논리의 곱 위에 바가 있으면 논리의 합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논리의 합 위에 바가 있으면 논리의 곱으로 바뀌는 거고요. 논리의 곱과 합이 바뀌는 거, 서로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B 위에 바가 있으니까 B의 바가 되죠. 이겁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이 논리식과 똑같은 것은 바로 1번 X는 A바 합 B 바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정답이네요. 다음 그림 중 마디전압 V1, V2의 값은 얼마인가? 자, 보세요. 자, V1과 V2가 여기 있죠. 자, V1과 V2가 여기 있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접지가 되어 있죠, 접지. 자, 접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기준전압 0V라고 놓고 우리 계산하면 됩니다. 자, 먼저 자, V1. 자, V1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바로 우리 키르요프의 제1법칙을 적용할 거예요. 키르요프의 제1법칙. 자, 그러면 지금 들어오는 전류를 플러스로 놓을 거고요. 그리고 나가는 전류를 자, 마이너스로 놓을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지금 여기서 이제 3A니까 자, 들어오고 있죠? 3A가 들어오고 있죠? 그러면 식을 세울 거예요. 첫 번째. 자, 3이죠, 3. 지금 전류를 구하는 거니까. 그리고 자, 지금 V1과 접지를 봤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높은 전압에서 낮은 전압 쪽으로 전류가 흘러가겠죠? 그러면 자, V1에서 0V를 빼게 되는 거죠. 식으로 쓰자면 자, 어떻게 돼요? 자, 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놓을게요. 자, 지금 제가 해설에는 제가 부호를 반대로 했어요. 자, 들어오는 전류를 마이너스로 놨고요. 나가는 전류를 플러스로 놨어요. 자, 반대로 할게요. 그러면 지금 3A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여기를 마이너스로 놓을게요. 마이너스. 해석과 똑같이. 자, 마이너스로 놓고요. 그럼 나가는 전류니까 여기는 플러스로 놓을게요. 플러스. 자, 저항이 2ohm이죠. 그러니까 전류 I는 자, R분의 V니까 자, 2분의 자, V1 마이너스 0이 되는 거죠. 굳이 쓰자면.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이렇게 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자, V1 빼기 V2가 되겠죠. 나가는 거니까 자, 5온분의 V1 마이너스 자, V2가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V1이 V2보다 더 높다라고 가정한 거예요. 자, 이게 얼마다? 이게 0이라는 거죠. 그렇죠? 대수압은 0이 된다. 이 식을 풀어줘야 되는데 자, 지금 분모에 2와 5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양변에 10을 곱하면 되겠죠. 예,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하시면 돼요. 그러면 10을 곱하시면 마이너스 30이 되고요. 여기는 이제 약분되면 5 남죠. 5V1. 여기는 2 곱하기 V1 마이너스 자, V2가 됩니다. 다시 그럼 이 식을 정리를 해보면 자, 7 곱하기 V1이 되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2V2가 되죠. 자, 이것은 자, 이항하면 30이 나오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자, 식이 나왔어요. 첫 번째 식.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식.
자, 두 번째 식을 구할 건데, 자, 이번에는 여기 V2를 기준으로, V2를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요 2A가 들어오고 있죠? 들어오고 있으니까 부호는 마이너스 부호가 될 거예요. 자, 마이너스 2가 되고요. 그 다음 여기는, 자, 나가고 있죠? 나가니까 플러스가 되고 1분의 뭐가 돼요? V2 마이너스 0V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간다라고 했을 때, 자, 부호는 뭐가 돼요? 플러스 5분의 V2 마이너스 V1이 되죠. 이렇게. 자, 합한 게 얼마다? 이게 0이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분모에 5밖에 없으니까 이제 다 5를 곱하시게 되면 마이너스 10 되고요. 플러스 5 곱했으니까 5V2가 되죠. 여기는 얼마가 돼요? V2 마이너스, 자, V1은 0이 됩니다. 이 식을 이제 정리해보게 되면, V1, 자, 마이너스 V1이죠. 마이너스 V1 플러스 6V2가 얼마다? 10이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식이 나왔어요. 자, 첫 번째 식이 구해졌고요. 여기 첫 번째 식이고요. 자, 두 번째 식이 나왔어요. 두 번째 식. 그래서 이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뭐 해주면 된다? 연립방정식으로 풀면 돼요. 연립방정식. 자,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주시게 되면, 자, 얼마 나오냐?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주면, 자, V1의 값이 얼마 나오냐? V1이 5V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V2의 값이 얼마 나온다? V2의 값이 2.5V가 나오게 됩니다. 2.5V. 그래서 정답은 몇 번에 있어요? 정답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4번 정답. 그래서 마디전압 V1과 V2는 5V와 2.5V다.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태분안의 정리를 이용하여 그림 A의 회로를 그림 B와 같은 등가 회로로 만들고자 할 때, 자, VTH와 RTH는 얼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태분안의 정리입니다. 자, 먼저, 자, VTH를 구할 거예요. 자, VTH 어떻게 구하냐? 바로 AB. 자, AB 여기서, 자, 바라다 봤을 때, 바로 AB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는 전압. 그러니까 결국, 요 1.2옴에 걸리는, 자, 전압을 구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는 AB가 지금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요 2.4옴에는 전압이 걸리지 않겠죠.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지금 이 전압, 10V라는 전압은 1.2옴과 여기 있는 1.2옴, 회로가 이렇게만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저항에만 어떻게 돼요? 전압이 분배돼서 걸리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저항과 이 저항값이 어때요? 동일하죠? 동일한 저항이기 때문에 여기와 이 두 개의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똑같겠죠? 저항값이 같으니까. 그래서 10V가 정확히 절반씩 여기에 5V, 여기에 5V가 걸리는 거죠. 이렇게. 근데 만약에 이 저항값이 다를 경우는 어떻게 하냐? 다를 경우에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여기가 X라고 놓을게요. 다를 때, 자, 지금 저항과 전압은 비례하기 때문에 여기 X, 여기를 Y라고 놨을 때, 그럼 여기 Y라는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구할 때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X 플러스 Y분의, 자, Y에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Y 곱하기 전압. 이렇게 해서 구해주시면 돼요. 근데 지금 여기는 똑같은 저항이기 때문에 똑같이 전압이 걸리는 거예요. 5V. 근데 만약에 이게 20V다. 20V면 10V 걸리겠죠. 그래서 10V가 인가되었기 때문에 여기 1.2옴에 걸리는 전압은 몇 V다? 5V다. 그래서 여기 VTH는 5V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RTH를 구할 건데,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자, 전압원을 뭐 한다? 전압원을 단락시켜. 자, 전압원을 단락시킨 상태에서 AB에서 바라봤을 때, AB 쪽에서 바라봤을 때 그때 뭘 구하는 거다? 합성 저항을 구해주시면 돼요. 자, 이거 뭐 한다? 전압을 뭐 한다고요? 자, 쇼트. 단락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1.2옴과 1.2옴은 어떤 관계냐? 바로 병렬 관계가 되는 거죠. 병렬. 그러니까 요 전압원을 단락시키면, 자, 회로가 어떻게 구성이 되냐? 회로가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회로가 이런 식으로 회로가 구성이 돼요. 이렇게. 여기 단락시키면, 그럼 여기가 1.2옴이고요. 여기도 1.2옴이죠? 그 다음 여기 2.4옴이에요.
그러면 1.2옴 두 개가 똑같네요. 똑같으니까 이 합성 저항은 얼마가 돼요? 합성 저항은 0.6이 되는 거죠. 그렇죠? 같은 저항이니까 1.2 나누기 2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같은 값이니까. 그리고 0.6과 2.4를 뭐 해준다? 더해주면 되겠죠? 직렬이니까. 예, 직렬이니까. 그래서 요 RTH는 몇 옴이다? 0.6과 2.4를 더하면 3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RTH는 얼마다? 3옴이다.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VTH는 5V, RTH는 3옴이다.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용량 10kVA의 단권 변압기를 그림과 같이 접속하면 역률 80%의 부하에 몇 킬로와트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가? 바로 단권 변압기에 대한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럼 먼저 기본적으로 이러한 내용을 알고 계셔야 돼요. 어떤 공식이냐면 부하 용량은 바로 자기 용량에다가 자기 용량 곱하기 VH-VL 분의 VH다. 그때 VH가 뭐고 VL이 뭐냐? 바로 여기 있죠. 요 3000V가 VL이고요. 요 3300V가 뭐예요? 이게 VH인 거예요. 하이 로우. 아시겠죠? 하이 로우. 높은 값, 여기 낮은 값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문제에서 자기 용량이 얼마냐? 자기 용량이 지금 10kVA죠? 10kVA 곱하기 VH가 3300이고요. VL이 3000이죠. 분의 VH니까 3300. 네. 이걸 곱하시면 돼요. 곱해 주시게 되면 부하 용량이 얼마 나오냐? 부하 용량이 110이네, 110. 110kVA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역률 80%의 부하에 몇 킬로와트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냐? 지금 뭘 구하는 거예요? 이 부하에 공급할 수 있는 소비 전력, 유효 전력을 구하는 거죠. 킬로와트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유효 전력을 구하는 거니까 식을 쓸 때는 P는 유효 전력은 피상 전력에 뭘 곱해 주는 거예요? 바로 역률 코사인 세타를 곱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 피상 전력이 얼마냐? 지금 부하 용량이 110kVA라고 했죠? 110에다가 코사인 세타 역률 80%니까 0.8만큼을 곱하시면 되죠. 그래서 부하에 공급할 수 있는 전력은 얼마다? 88kW가 되는 거죠. 정답은 4번 88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삼각파의 파형률 및 파고율은 삼각파형의 파형률과 그리고 파고율을 물어본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 삼각파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긴 거냐? 삼각파. 말 그대로 삼각형 형태로 생긴 건데 파형이 어떻게 생긴 거냐면 보세요. 삼각파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형태의 파형을 삼각파라고 하는데 그때 파형률이 얼마고 파고율이 얼마인지를 물어본 거예요. 그럼 일단 파고율과 파형률의 공식을 또 아셔야 되는데 보세요. 제가 이제 이론에서 설명을 드린 부분이기도 한데 우리 그 전압이나 전류율 값을 구할 때 가장 큰 값을 뭐라고 하죠? 가장 큰 값을 최대값이라고 최대값? 최대값이고요. 그 다음 최대값보다 좀 작은 것이 뭐냐? 바로 실효값. 실효값이고요. 그리고 이 세 개의 값 중에 가장 작은 게 뭐다? 평균값이에요. 평균값. 평균값. 최대값, 실효값, 평균값. 이렇게 크기 순으로 나열하면 이렇게 되는데 보세요. 최대값과 실효값을 계산하면 최대값 나누기 실효값이 뭐냐? 최대값 나누기 실효값이 이게 파고율이에요. 파고율. 이게 시험에도 나옵니다. 파고율을 구하는 공식도 시험에 나오니까 암기하셔야 돼요. 실효값분의 최대값이 뭐라고요? 파고율이고요. 그 다음에 평균값분의 실효값. 평균값분의 실효값이 뭐다? 이게 파형률이에요. 파형률. 암기하기 편합니다. 그대로 놓으면 돼요. 크기 순서대로 최대값, 실효값,
평균값 크게 놓은 다음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료값분의 최대값이 파고율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평균값분의 시료값이 뭐다? 이게 파형율이에요. 그러면 헷갈리는 게 그럼 파고율이 위냐 파형율이 위냐 헷갈리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고자 고 높을 고자 그래서 파고율이 더 위쪽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파고율. 그래서 시료값분의 최대값이 파고율이고요. 평균값분의 시료값이 뭐다? 파형율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좀 편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최대값을 제가 VM이라고 하죠. VM이라고 놓을게요. VM. 그럼 이제 삼각파일 경우에 자, 시료값은 뭐냐? 시료값은 최대값을 자, 루트 3으로 나눈 게 그게 시료값이에요. 시료값. 그럼 평균값은 최대값을 2로 나눈 게 그게 평균값인 거예요. 평균값. 아시겠죠? 이 정도로 암기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 파고율이 얼마냐? 파고율은 얼마가 되겠어요? 루트 3분의 VM 분의 VM이죠. 그쵸? 그 얼마예요, 이거? 이거 얼마 나와요? 루트 3이에요, 루트 3. 루트 3이니까 대략 1.732 정도가 되는 거죠. 1.732. 그 다음에, 자, 파형률 같은 경우는, 잘 보세요. 2분의 최대값 분의 루트 3분의 최대값이죠. 그러면 여기서 뭐 최대값은 약분하면 그만이니까, 약분해버리면 되니까, 남는 건 뭐예요? 루트 3분의 2가 되겠죠? 예, 이걸 계산하시게 되면 이 값은 대략적으로 1.155가 돼요. 1.155. 그래서 삼각파인 경우에 파형률은 1.155고요. 155. 그리고 파고율은 1.732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여기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분류기를 써서 배율을 구로하기 위한 분류기의 저항은 전류의 내부 저항의 몇 배인가? 자, 그럼 여기 보세요. 배율. 자, 배율을 구로한대요. 9배. 그럼 분류기의 저항을 RS. 그 다음에 전류계의 내부 저항을 RA라고 하죠. RA. 자, 그러면, 자, 식이 있어요, 식. 자, 어떤 식이냐. I0는 I 곱하기 1 플러스 RS분의 RA라는 공식이 있죠? 우리 분류기에서. 그때, 자, 배율은 어떻게 가냐? I분의 I0가 배율이에요. 그래서 배율 M이라고 하는 값은 I분의 I0예요, I0. 그럼 이건 얼마냐? 1 플러스 RS분의 RA가 되는 거죠? 그때, 자, 배율이 얼마냐, 배율. 자, 배율이 9래요, 9. 어떤 값이 9라고요? 이 M값. 배율이 9래요, 9배. 그럼 결과적으로, 자, 이 값이 얼마인 거예요? 네, 9인 거죠? 9. 그러면, 자, 1 플러스 RS분의 RA가 9니까, 그러면 RS분의 RA는 얼마인 거예요? 그렇죠. 8인 거죠? 예, 1 플러스 8이 9니까. 근데 지금 뭘 구하는 거냐? 분류기의 저항은 전류계 내부 저항의 몇 배냐? 자, 분류기의 저항은 내부 저항의 몇 배냐? 즉, RS는 RA의 몇 배냐? 이 네모를 구하는 거예요, 네모. 그렇죠? 그러면 이 식을 좀 바꿔볼게요. 어떻게 바꾸냐? RS와 8의 위치만 바꿔주면 돼요. 위치만 바꿔주시면 돼요. 그럼 뭐냐? RS는 8분의 RA가 되는 거죠? 그럼 다시 쓰면 8분의 1 곱하기 RA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분류기의 저항은 전류기 내부 저항의 몇 배다? 8분의 1배가 된다는 얘기죠. 8분의 1배. 그래서 정답은 1번에 8분의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유접점 회로의 논리식은, 자, 문제는 이 유접점 회로를 보고 논리식을 만드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유접점 회로를 보고 논리식으로 만들 때의 원칙, 공식이 있어요. 자, 어떤 공식이 있냐면, 자, 첫 번째, 직렬. 자, 접점이 지금 4개의 접점이 있는 거죠? 자, 접점의 연결 관계가 직렬 연결인 경우는 뭐다? 이것은 논리의 곱이에요. 논리의 곱.
도트가 되겠죠. 논리의 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병렬 연결이다. 접점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경우는 이것은 논리의 합이죠. 논리의 합이고요. 그 다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게 되면 이제 비접점. 자, 비접점으로 되어 있다. 비접점이 되어 있을 경우는 뭐다? 이것은 부정이니까 바를 붙이면 돼요. 바. 그러니까 부정이니까 부정 놓게 부정. 자, 부정이 돼서 바로 이 바가 붙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회로를 보시게 되면 전부 다 A 접점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건 해당 사항이 없을 거예요. 다 A 접점이니까. 자, 이걸 알아야 논리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여기부터 볼게요. 자, 이 두 개의 접점은 병렬이죠, 병렬. 병렬 연결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다? 이 부분은 A 합 B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접점도 마찬가지로 병렬 연결이죠. 병렬 연결이기 때문에 여기는 A 합 C다. 그런데 지금 여기와 여기 이 두 개의 부분은 서로 직렬이죠, 직렬. 그렇죠?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과 이것은 논리의 곱으로 되는 거죠. 논리의 곱.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A 합 B와 A 합 C가 논리의 곱으로 되어 있다. 자, 이거를 이제 간략화 시킬 건데, 자, 보시면은 여기 보세요. A 합이죠. 여기도 A 합이죠. 똑같네요. 공통이죠, 공통. 공통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다? A 합으로 A의 합으로 묶을 수가 있어요. 묶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여기는 B 남았죠. 여기는 C가 남았죠. 그렇죠? 근데 이 B와 C는 논리의 곱이네요. B와 C는 논리의 곱이에요. 그럼 여기 논리의 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A 합 B, C가 되는 거죠. 이겁니다. 이게 논리식이에요. 자, 보기 볼까요? 보기. A 합 B, C. 몇 번에 있나요? 네, 1번에 논리식이 있네요. 그죠?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블록선두에서 C는, 자, 보시면 이 블록선두에서 자, C를 구하는 문제예요. 그 C는 뭐냐? C는 바로 출력이죠, 출력. 자, R이 입력이고요. C가 출력이고, 그 다음에 여기 D가 바로 외란. 외란인 거죠, 외란. 그래서 이 외란이 없을 경우에는 좀 쉽게 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외란이 붙으면 좀 어려워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자, 이렇게 구할 거예요. 요 입력 S와 자, 외란 D를 자, 두 개를 분리해서 계산한 다음에 마지막에 합칠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럼 먼저 뭐부터 구할 거냐면은 R분의 자, C라는 전달 함수를 구할 겁니다. R분의 C. 그리고 이제 D분의 C 이 두 가지를 구해서 이제 C라는 식을 유추해 낼 거예요. 자, 보세요. 자, R분의 C를 먼저 구할 건데, 자, 1 마이너스 네모 분의 네모죠.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 거냐?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되먹인 피드백이죠, 피드백. 요게 페르프에 여기에 있는 자, 여기에 걸려 있는 함수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잘 보세요. 이렇게 지금 피드백 제어가 들어가는데 여기 부호가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여기는 마이너스, 자, 여기에 걸려있는 그런 블록을 다 곱하시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G1 곱하기 G2가 되는 거죠. 그리고 분자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 분자에는 자, 입력에서 출력으로 가는 이렇게 순방향. G1, G2 두 개를 곱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G1 곱하기 G2가 되는 거예요. 공식처럼 암기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정리를 해보면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죠. 그러면 1 플러스 G1, G2가 되고요. 분자는 뭐 그대로 G1, G2가 되는 거죠. 네, 일단 R분의 C를 구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D분의 C 구할게요. D분의 C. 자, 외란분의 출력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D분의 자, C는 자, 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돼요. 1 마이너스 땡분의 자, 땡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는 뭐가 들어가냐? 자, 똑같아요. 자, 이거 들어왔지만 이렇게 해서 자, 페르프가 되는 마이너스, 여기 또 마찬가지로 부호가 똑같죠.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G1 곱하기 자, G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란에서 출력까지 가는 이렇게 가는
G2. 여기 지원이 안 걸려 있잖아요. 그죠? 지원 안 거치죠? 그러니까 G2만 분자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G2. 이렇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1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바뀌죠. 예, 플러스 G1, G2가 되고요. 예, 분자는 뭐가 된다? 예, G2가 되는 거죠. G2.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잘 보세요. 자,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거는 C를 구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R은 필요가 없잖아요. C를 구할 거니까. 그래서 여기 양쪽 변에다가 자, 무엇을 곱해줄 거냐면은 요 R을 곱해요. 그럼 R을 곱해버리면 얘는 지워지죠. 그럼 R이 여기에 이렇게 붙는 거죠. 자, 같은 방법으로 여기도 자, D가 필요 없죠? 우리 C를 구하는 거니까. 그럼 여기에도 D를 곱하고 여기도 D를 곱해주시면 돼요. 그럼 D는 약분돼버리고 여기에 D가 이렇게 곱해주는 거죠. 그럼 C는 요 식이 하나 있고 C는 또 요 식이 있잖아요. 그 두 개의 식을 뭐 해주면 돼요? 더해주면 돼요. 더해주면 돼요. 자, 따라서 자, 두 식을 더해주시게 되면 출력 C는 자, 1 플러스 G1, G2분의 자, G1, G2가 되고요. 여기 R이 되겠죠. R 곱하기 R. 자, 플러스 이제 외란에 대한 거죠. 1 플러스 G1, G2분의 여긴 G2죠. G2의 외란 D가 곱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됐나요? 이렇게 해서 요거에 맞는 출력을 찾으면 바로 여기는 4번. 네, 4번이 바로 출력 C에 해당하는 그러한 식이 되는 거죠.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전 용량이 각각 1 마이크로페럿, 2 마이크로페럿, 3 마이크로페럿이고 내압이 모두 동일한 3개의 커패시터가 있다. 이 커패시터들을 직렬로 연결하여 양단의 전압을 인가한 후 전압을 상승시키면 가장 먼저 절연이 파괴되는 커패시터는 단 커패시터의 재질이나 형태는 동일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거죠. 자, 지금 커패시터 3개를 직렬로 연결한 거예요. 직렬로. 이렇게 직렬로 연결해 주고요. 그 양단에 바로 전압을 자 걸어 준 거죠. 전압을. 자, 그랬을 때 여기가 1 마이크로페럿, 여기가 2 마이크로페럿, 여기가 3 마이크로페럿이에요. 그때 자, 전압을 상승시키면 자, 이 세 개의 커패시터 중에서 어떤 게 먼저 파괴가 되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이런 공식 있죠. 자, Q는 CV. 자, Q는 CV. 그래서 요 정전 용량과 전압은 어떤 관계에 있다?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다. 자, 정전 용량과 전압은 무슨 관계에 있다? 반비례 관계에 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지금 정전 용량이 1 마이크로페럿 제일 작죠. 정전 용량이 얘가 제일 작죠. 그럼 정전 용량이 작을수록 더 많은 전압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압을 상승시키면 정전 용량이 제일 작은 이 커패시터부터 뭐가 된다? 파괴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정전 용량과 전압은 반비례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1 마이크로페럿이 가장 먼저 파괴되는 그러한 커패시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무접점 논리 회로의 출력 X는 자, 이 해당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무접점 회로를 보고 이제 논리식, 출력에 해당하는 논리식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는 이제 어떠한 사항들을 아셔야 되냐? 3가지 정도 좀 알고 계시면 논리식을 이제 구할 수가 있는데, 자, 먼저 자, 뭐가 있냐? 오화 게이트죠, 오화. 오화 회로. 오화 게이트 같은 경우는 뭐다? 오화 게이트는 논리의 합이죠. 논리의 합이고요. 그 다음에 엔드 게이트. 엔드 게이트는 논리의 곱이죠. 예, 논리의 곱. 자, 논리의 곱이고요. 그 다음에 낫 게이트. 낫 게이트는 뭐다? 예, 부정이죠, 부정. 그래서 바가 붙으면 되는 거예요. 바. 부정이니까. 자, 그러면 일단 출력 X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 근데 지금 출력 X는 바로 이 오화 게이트를 거친 출력이 바로 X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일단 이 A라는 입력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렇죠? A가 이렇게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입력이냐? 이 입력은 이 AND 게이트를 거친 출력이 여기 OR 게이트의 입력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자, B 앞에 NOT 게이트 거쳐서 AND 게이트 들어갔죠.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B 바가 들어가는 거죠. NOT 게이트를 거쳐갔으니까 B 바.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 쭉 따라가 보세요. 쭉 따라가 봤더니 여기죠? 여기는 뭐냐?
여기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X인 거예요. 그렇죠? X가 이렇게 입력으로 들어온 거죠. 여기는 X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AND 게이트를 거쳤기 때문에 뭐다? 논리의 곱이다. 그래서 여기는 출력이 B, 바, X가 출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AND 게이트의 출력이면서 OR 게이트에 입력이 되는 거죠. 자, 다시 AND 게이트의 출력이면서 OR 게이트에 뭐라고요? 입력이 된다고요. 누가요? B바 X가. 그러면 여기는 뭐가 나오냐? A와 B바 X의 OR가 이루죠. OR. OR는 뭐다? OR는 논리의 합이다. 그래서 여기는 뭐가 나온다? A 합 B바 X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따라서 자, 출력 X는 A 합 B바 X가 바로 출력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정답은 몇 번에 있죠?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3번. 그래서 출력 X의 논리식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00V 100W의 전구와 100V 200W의 전구를 직렬로 접속하여 100V의 전압을 인가했을 때 두 전구의 밝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거죠. 자, 두 개의 전구가 지금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대요. 직렬로 연결됐을 때 그때 자, 100V의 전압을 인가했을 때 두 전구 중에서 어떤 전구가 더 밝게 빛나는지 이걸 찾는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첫 번째. 자, 100V에 1000W. 100V에 100W, 1000W가 아니라 100W죠. 자, 100V에 100W 전구에 자, 무엇을 구할 거냐면 저항값을 구해 보도록 할게요. 저항. 자, 저항을 먼저 구할 건데 저항 R은 자, 뭘로 구할 수 있냐? 잘 보세요. 우리 그 전력 구하는 공식에서 P는 R분의 V제곱 있죠, 이 공식. 자, 이걸 이용해서 요 저항을 구할 수 있는데, 자, 저항 R은 P분의 바로 V제곱이 되는 거죠. 자, 지금 전력이 100W예요. 100W분의 전압이 100V죠? 그럼 100의 제곱이에요. 100의 제곱. 그러면 저항은 100ohm이라는 저항이 나오게 되고요. 자, 같은 방법으로 자, 이제 100V, 100V에 200W의 전구에 저항을 또 구해 볼게요. 자, 그럼 얼마냐? 자, 저항은 지금 똑같이 P분의 V 제곱이고요. 자, 지금 200W죠? 200W분의 자, 100의 제곱이에요. 그럼 저항값이 얼마 나오냐? 50ohm이라는 저항값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전구의 저항은 100ohm이고요. 이 두 번째 전구의 저항값은 50ohm이에요. 그러면 이 둘 중에 이 두 개의 전구 중에서 어떤 전구의 전압이 더 많이 걸리겠어요? 당연히 저항이 큰 쪽에 더 많은 전압이 걸리겠죠. 그렇죠? 왜냐면 저항과 전압은 비례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저항이 더 큰 쪽의 전구가 더 밝게 빛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00V 100W 전구가 더 밝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 조절부 동작에 따른 자동 제어의 분류에서 진동을 억제하는 제어는, 자, 보세요. 자, 진동을 억제하는 제어다. 진동을 억제하는 제어. 뭐예요? 진동을 억제하는 제어는 바로 P 제어에 해당하는 미분. P 제어가 아니고 D 제어, 미분 제어죠. D 제어. 그래서 진동을 억제하는 제어는 바로 미분 제어 1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 적분 제어 같은 경우는 이거는 잔류 편차, 오프셋. 잔류 편차를 제거하는 그러한 제어죠. 적분 제어는 잔류 편차를 제거하는 그러한 제어고요. 이제 이 온오프 제어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건 불연속 제어죠. 불연속 제어. 그 다음에 비례 제어는 이것은 잔류 편차가 있는 제어죠. 잔류 편차가 있는 제어. 그래서 진동을 억제하는 제어는 바로 뭐다? 미분 제어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중 추치 제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자, 추치 제어를 다른 말로 뭐 추적 제어 또는 뭐 그 추정 그리고 뭐 추종 제어라고도 하는데, 여기서 이 추치 제어를, 자, 추치 제어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뭐 추적 제어 뭐 또는 추종 제어라고도 해요. 추종 제어. 그래서 보기를 딱 보시면 이제 프로그램 제어가 있고, 2번은 정치 제어, 3번 비율 제어, 4번 추종 제어. 자, 이 추치 제어와 같은 게 뭐라고 했어요? 추종 제어라고 했죠? 그러니까 추종 제어 같은 경우는 추치 제어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자, 프로그램 제어도 해당이 돼요. 비율 제어도 추치 제어예요. 그런데 이 정치 제어 같은 경우는 일정한 목표값을 유지하죠. 일정한 목표값이 있기 때문에 추치 제어에 해당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정치 제어와 이 추치 제어는 서로 좀 반대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치 제어는 추치 제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답은 2번의 정치 제어가 정답이 되겠습니다.